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영입니다. 어렸을 적 꿈이 탐험가였던 분들 많으시죠. 미지의 세계를 찾아서 남들이 모르는 걸 발견해낸다. 참 대단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과 탐험을 연결해서 과학탐험가라고 하는 직업이 있답니다. 최근에 국내 예능 프로에도 출연을 해서 여러분한테 친숙해진 국내 1호 과학탐험가 문경수 탐험가를 오늘 초대해서 과학탐험의 세계를 한번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수 탐험가,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국내 1호 과학탐험가, 네. 과학탐험가, 네. 그런 직업이 있나요? 네, 사실 국내에서는 뭐 저 정도밖에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는데요. 네. 이 과학탐험가라는 직업은 서구권에서는 아주 널리 분포되어 있는 그런. 외국에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예. 공식적으로 후원해주는 과학자와 탐험가를 다 통칭해서 이렇게 사이언스 익스플로러, 과학 탐험가라는 그런 식으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과학자는 뭐고 과학 탐험가는 뭐예요, 그러면? 네, 사실 그 과학자랑 과학 탐험가를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예. 굳이 비교하자면 우리가 보통 일반 탐험가다 그러면 에베레스트에 올라가거나, 그렇죠. 뭐 북극점 가고, 그렇죠. 남극점 가는 이렇게 이렇게 물리적인 신체 한계를 극복하는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과학 탐험가는 과학을 주제로 그런 지역들을 탐험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을 주제로 에베레스트를 가면 일반 탐험가와 다른 과학 탐험가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굳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는 우주, 공룡, 오로라, 화산 이렇게 과학의 어떤 중요한 이런 그 테마들을 대상으로 뭐 특정 지역들을 이렇게 지난 10년 넘게 계속 탐험을 해왔습니다. 언제 시작하셨던 거예요? 네, 사실 처음에는 뭐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이렇게 책을 보다가 너무 궁금해서 이해가 안 돼서 시작이 된 건데 뭐 그때부터 계산을 하면은 한 12, 1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탐험을 떠나셨던 게 언제입니까? 첫 번째 탐험은 2006년도에 호주 사막으로 탐험을 처음 떠났습니다. 혼자서? 아니요, 그때는 뭐 혼자 갈 수 없고요. 뭐 탐험이라는 게 일단 보통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어쨌든 팀 작업이기 때문에 그때 한 6명이서 일반인들 6명이서 팀을 모아서 처음으로 호주 사막에 탐험을 갔었습니다. 호주 사막엔 뭘 발견하러 가셨던 겁니다? 네, 일단 그때는 잘 모를 때이기 때문에 단순했습니다. 일단은 저희의 그 탐험 바이블은 지구과학 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구과학 첫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지구과학 페이지 처음에 지구 초기의 어떤 환경, 뭐 화석, 그리고 미생물의 흔적들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호주에 남아 있어서 저희가 첫 번째 탐험 지역을 호주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구 초기라고 하는 게 그럼 무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지구의 나이로 치면 지구의 나이가 한 46억 년이라고 보통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호주에 가면은 호주라는 나라 대륙 자체가 수억 년간 화산과 지진 활동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약 30억 년 전쯤에 그 당시에 살았던 어떤 미생물이나 이런 동물들의 화석 기록들이 많이 잘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없는데 그렇죠. 다른 데도 뭐 없진 않겠지만 가장 잘 많이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주 사막에 가게 됐죠. 그래서요. 뭘 찾으셨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불리는데요. 뭐라고요? 스트로마톨라이트. 스트로마톨라이트. 네, 이거를 그리스어로 치면은 그 바위 침대라는 의미인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버섯 모양의 퇴적암 암석입니다. 그런데 이 암석 안에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만드는 시아노박테리아라는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요. 근데 과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시아노박테리아가 지구에서 가장 최초로 출현했던 생명체라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지구 생명체의 어떤 기원을 연구할 때 중요한 그런 스팟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배출한다. 네네. 태양을 받아서 그렇죠, 맞습니다. 산소를 배출한다. 그렇죠. 그 이전에는 지구에 산소의 양이 없었습니다. 없었겠죠. 네, 없었고 이 시아노박테리아들이 본격적으로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가 배출이 되니까 이제 대기 중의 산소 농도가 점점 올라가게 됐고 본격적으로 육상 생명체 진화가 가속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구상의 생명이 살 수 있도록 그 기반과 토양을 마련해 준 미생물들이군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모여 있는 버섯 모양의 암석. 네. 그럼 몇 개나 찾으셨어요? 사실 몇 개라고 보기보다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 네, 아마 뭐 과학자들의 얘기에 따르면은 과거 뭐 수십억 년 전에는 지구상의 모든 얕은 해안가에는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들이 빼곡하게 군락을 이루면서 최초엔 그랬겠죠. 그렇죠. 산소를 배출했겠지만 네. 지금은 어쨌든 이게 그 고대 생명체의 흔적이다 보니까 그 당시의 환경과 온도, 기온 이런 것들을 다 유지하고 있는 곳에서만 이게 아직까지 남아 있거든요. 네, 네. 그게 바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이 호주 서쪽에 있는 샤크만이라는 곳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걸 막 이렇게 채취해 와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채취할 수는 없고요. 어. 일단 그 살아있는 것들은 자연유산으로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목적으로만 과학자들이 진입을 해서 그 샘플링을 할 수가 있고요. 샘플만? 네, 대신에 그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활동하지 않는? 네, 활동하지 않는. 네,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제한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제가 또 국내 뭐 몇 개를 가지고 와서 또 국내 몇 군데 박물관에 기증을 해서 지금 박물관에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비싼 거 아닙니까? 사실 요즘에는 화석 사이트도 있고 해갖고요. 굳이 거래를 한다면 비싸겠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내가 소장하고 있어봤자, 그거는 큰 의미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해서 대전에 있는 지질박물관이랑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 각각 기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네. 그렇게 해놨습니다. 2006년에 일반인 6명이 네. 서호주로 떠났다. 네. 탐험 대장을 맡으셨고 뭐 준비를 다 했었죠, 제가 그때. 나머지 대원들도 다 한국 분들이었습니까? 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어. 뭐 가정주부도 한 명 있었고 어허. 신방과에 다니는 여대생도 한 명 있었고요. 뭐 검도 도장을 운영하시는 관장님도 계셨고. 어허.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모았어요? 저희가 사실 계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 15년 정도 이 과학책을 읽는 독서 모임을 하나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만난 회원들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만 보니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네. 우리가 책만 볼 게 아니라 이 책의 배경 속으로 가보자. 한번 들어가보면 어떻겠냐. 그러면 더 이해가 빠를 거 아니냐. 네. 네, 그게 함의가 돼서 그때 이후로 이제 1년에 한 번씩 지구상에서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들을 계속 한 군데씩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인데요. 조금 그 탐험을 하기 위해서 좀 일상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일단은 탐험을 하려면 비용도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이라는 스케줄을 봤을 때 이 한 번의 탐험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을 했습니다. 돈도 조금씩 모으고 그리고 제가 가서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니까 뭐 차량 정비 기술도 좀 배우고 여러 가지들을 배우니까 오히려 이 탐험을 준비하면서 제 어떤 자기 개발 이런 측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한 번 떠나면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간을 저희가 또 뭐 무조건 길게 갈 수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앞뒤로 주말 끼고 보통 일반인들이 5일 정도 휴가를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뭐 8박 9일, 9박 10일 정도로 그렇게 여행을 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006년부터 그럼 지금까지 매년 그렇게 일반인들과 함께 가고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초반에는 이제 그 독서 모임을 했던 회원들과 함께 이제 서너 차례 갔었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 과학 탐험이라는 거를 좀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연결해보고 싶어서 호주에 가서 또 현지 여행사와 같이 협업을 해서 여행 상품으로도 만들어서 또 그렇게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했더니 좀 이렇게 접점이 많이 좁혀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냥 과학 자체로만 보면 어렵고 되게 장벽이 높은 것 같지만 여행과 과학이 붙으니까 조금 더 그 라이프 스타일과 접점이 생기니까 요즘 뭐 테마가 있는 그렇죠. 여행 상품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 그 이후로도 호주뿐만 아니라 몽골 고불사막에 가서 공룡 화석을 발굴하는 여행 상품도 만들고 공룡 화석? 네.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좀 확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스트로마톨라이트도 그렇고 공룡 화석도 그렇고 일반인의 눈에 잘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미리 좀 공부를 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탐험을 할 때 가장 준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입에서 뭐 텐트는 이런 걸 사야 되고 이런 뭐 신발은 뭘 사야 되고 이런 걸 기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탐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80%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예. 예,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분야 주제별로 그 분야의 과학자들, 과학자 사전에 또 인터뷰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런 교류를 통해서 실제 탐험에 가서는 제가 공부한 거를 확인만 한다고 보셔도 크게 무리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공부 없이 가면 그야말로 이 사막에서 바늘 찾기. 그렇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예. 그 공부해서 이제 시야가 장착이 되면 이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솔직히 우리 문경수 탐험대장도 네. 일반인들을 이끌고 가면 대장이지만 네. 옛날부터 그걸 쭉 공부해 오신 전문가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외국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신 적은 없습니까? 많이 있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탐험을 하다가 사실 본격적으로 이 과학 탐험을 좀 내 인생의 어떤 중요한 요소로 좀 생각해 보자라고 생각한 게 한 10년 전쯤에 그 나사 과학자들하고 제가 호주 사막을 탐험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나사요? 미국의 그, 네, 미국 우주항공 항공우주국. 그 과학자들하고 같이 가셨다고요? 네, 네. 그거 아무나 안 붙여주는 텐데요. 그렇죠. 네, 그 아주 우연한 계기였는데요. 예. 제가 호주에서 그 여행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딱히 할 게 없어서 뭐 일이 끝나면 매일같이 도서관에 갔던 것 같아요. 네. 그 도서관에서 한 권의 책을 딱 발견을 했는데 이 책의 저자 이름이 너무나 낯이 익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어디서 봤나 생각해 봤더니 제가 그동안 수없이 봤던 과학 다큐멘터리에서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를 설명해 주던 과학자더라고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마침 나사에다가 이 호주 퍼스라는 도시에 파견을 나와 있는 겁니다. 나사 직원이에요? 네, 나사 과학자였는데 아하. 네, 이 퍼스라는 곳에 있는 연구소에 파견을 나와 있어서 그날 밤에 이제 용기를 내서 메일을 보냈죠. 만나고 싶다고. 네. 네, 그래서 또 일주일 뒤에 답장이 왔고 또 그렇게 만나게 돼서 그 과학자로부터 보름 뒤에 우리가 이제 각 대륙을 대표하는 나사 과학자들이 와서 처음으로 이 호주 사막을 탐험할 건데 같이 가지 않겠냐라고 그런 제의를 받게 돼서. 그러니까 그때가 그 2006년 이후인 거죠. 그렇죠. 그때는 2010년 뭐 이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반인이지만 네. 내가 이렇게 팀을 꾸려서 네. 서호주 사막 난 벌써 몇 번 갔다 온 사람이다. 네네. 이미 여행사까지 해서 이런 거 하고 있다. 네. 막 그런 얘기를 하신 거군요. 그런 것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저한테는 그 사람이 마치 아이돌 가수였던 것 같아요. 네, 저한테 우상이었던 거죠. 물론이죠. 네, 그래서 당신의 연구하는 이 분야가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 이 호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인류한테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야 되고 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과학에 대한 인식 그리고 어떤 뭐 그 가치관에 대한 인식들이 바뀌면 좋겠다. 막 축혀주기도 네,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경험이 있다는 게 컸죠. 그렇죠. 네. 그분들도 나사 연구자들도 서호주는 탐험을 안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흔치 뭐 오기가 쉽지 않은 곳이죠. 워낙 험한 곳이고. 예, 근데 이제 이 과학자가 또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 많은 나라 과학자들도 기대를 하고 그 첫 번째 탐험을 했던 건데 거기에 또 이렇게 운이 좋게 네. 합류하게 돼서 그리고 그 나사 전문가들하고 한 그 서호주 탐험 이후에는 네. 그분들하고의 네트워킹이 계속 이어지겠네요. 그럼요. 그 뒤로도 거의 한 2년에 한 번씩 계속 과학자들하고 호주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렇게 지구 생명체 기원의 어떤 그런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지구상의 여러 곳들을 네. 계속 탐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그 30억 년 전 지구 초기 생명체의 스트로마톨라이트를 발견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걸 가지고 뭘 연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뭐 지구라고 하니까 우리가 사는 집이다. 그래서 뭐 화성이나 금성 같은 행성으로 보지 않고 그냥 땅으로 많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의 행성이죠. 그렇죠. 지구도. 한데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도 태양계에 있는 하나의 행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지구 말고 태양계에 있는 다른 행성이나 태양계 밖에 있는 다른 행성에도 생명체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늘 갖고 있잖아요. 계속 연구하고 있죠. 그렇죠. 찾고 있고. 외계 생명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인간이 그 외계 생명체를 연구하러 지구 밖을 나갈 수가 없는다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라는 행성을 또 다른 행성의 관점으로 보고 이 지구에서 가장 오래전에 살았던 생명체의 흔적을 찾으면 아마 화성이나 다른 행성에도 형성된 시기가 비슷하니까 네. 이런 흔적들이 있을 거다라고 과학자들이 이렇게 가설을 세워서 그런 식으로 좀 연구를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이렇게 황당한 얘기로 들 수도 있는데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분명 화성에 갈 겁니다. 화성에. 네, 그랬을 경우에 가장 필요한 거 두 가지를 꼽으라면 산소와 물이겠죠.
그럼요. 네, 근데 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인 게 화성의 양극지방에 다량의 얼음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하면 뭔가 지속 가능한 뭔가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데 산소는 그렇지가 않죠. 네. 자, 그래서 이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만드는 미생물을 화성에 이식을 하면 수세대가 지나면 화성의 대기가 오늘날의 지구처럼 이야. 산소가 풍부한 대기로 바뀌지 않겠냐. 스트로마톨라이트를 화성에 갖다 심는다. 그렇죠. 네네. 예. 네, 어찌 보면 황당한 이야기로 들을 수도 있지만. 아니 황당하지 않은 게. 네, 그렇죠. 그 맷 데이먼이 주인공으로 나온 네. 화성 그 영화가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라고 있는 것처럼. 영화가 나오면 곧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왜 무슨 화성 프로젝트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화성 탐사 그러면 뭐 우주선, 로켓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 그렇게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행성에 가서 오랫동안 밀폐된 공간에서 잘 견뎌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맷 데이먼처럼 살 수 그렇죠. 있느냐.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뭐 마스 500이라든지 그리고 MDRS라고 그래서 이 마스 데저트 리서치 스테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뭐예요, 그게? 유타 사막 한복판에다가 영화 마션에서 보셨던 것처럼 가상으로 화성 우주기지를 지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 15평밖에 안 되는 공간에서 6명, 7명의 과학자들이 서너 달 동안 밀폐된 공간에서 네. 서로 이제 적응하는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밖에 나갈 때는 무조건 우주복 입고. 우주복 입고 네, 진짜 화성처럼. 그렇죠. 화성처럼 아날로그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살아보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거기 갔다 오셨어요? 네, 제가 뭐 기회가 좋아서 몇 달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몇 분들과 함께 실제 과학자들이랑 팀을 이뤄서 예. 이 MDRS 공간에서 네, 한 열흘 정도 생활을 해봤는데요. 저는 사실 제가 적응을 잘할 줄 알았는데 네. 저도 이틀 만에 이 멘탈이 무너지더라고요. 왜?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일단은 날이 워낙 낮에는 더우니까 새벽이나 저녁밖에 그 야외 활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미션을. 네. 그 나머지 기간 동안은 이 15평밖에 되지 않는 창문이 2개밖에 없는 공간에서 갇혀 지내야 되니까 몇 명이? 6명, 7명이에요. 네, 이 고립감이 정말 상당하더라고요. 뭐 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뭐 퍼즐도 마치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예. 그게 하루 만에 끝나더라고요. 시간 보내기가 제일 어려웠다. 시간 보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 그러니까 진짜 괜히 벽도 이렇게 만져보게 되고 막. 네. 아니, 맷 데이먼처럼 농사를 좀 지어보지 그랬어. 그래서 그 MDRS 기지에는 네. 또 바로 옆에 그 그린앱이라고 불리는 예. 야채 재배 시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몇 분들은 거기 가서 또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몇 분들은 공작실에 가서 또 밖에 나가서 고칠 것들을 미리 준비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똑같이 시간들을 보내는데 힘들더라고요. 새벽이나 밤중에는 밖에 나가는데 우주복 입고 나가면 역시 더운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당히 덥죠. 일단 그죠? 무게도 무게인데 이 헬멧을 쓴다는 것 자체가 뭐 물론 지구라서 뭐 산소는 있겠지만 이 뒤에 있는 공기 순환 장치에서 바람을 넣어주지 않으면 직사광선이 그냥 헬멧으로 들어오니까요. 뜨겁죠. 네. 참 재밌는 프로젝트들이 많네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로마톨라이트로부터 시작해서 그게 이제 화성 탐사와 연결이 된다. 그렇죠. 네네. 또 화성 탐사 같은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국 유타 사막에 이미 그런 게 있다. 그렇죠. 네. 이런 설명까지 들었고. 그럼 네네. 그동안에 네. 탐험을 위해서 다녀오신 곳이 모두 몇 군데나 됩니까? 서호주는 쭉 얘기를 많이 들었고. 네, 일단 저는 여러 나라를 가진 않았고요. 서우주가 그런 생명체의 기원을 연구하러 갔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몽골 고위 사막의 공룡 탐사, 공룡 화석을 발굴하러 갔고, 또 하와이 화산섬에 가서 또 화산이나 또 그 천문대에 가서 관측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래스카에 가서 우리가 보통 알래스카 생각하면 뭐 오로라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알래스카는 또 극지 공룡의 엄청난 또 화석 발굴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크게 4군데 지역들을 주로 많이 다녔습니다. 오늘 아주 재미있고 신나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네. 탐험이라는 게 그렇게 재미있고 신난 것만은 아니죠? 그럼요. 힘들죠? 네, 많은 분들이 뭐 그냥 비행기표 끊어서 가면 되는 줄 아는데 예. 사실 뭐 일반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랑 똑같습니다. 어쨌든 그 제한된 인원이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이 정해진 기간 안에 뭔가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이나 예행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예. 하지만 막상 현장에 가면 이 시나리오대로 되는 경우는 뭐 2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매 순간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 해결해 나가고 그런 과정의 연속이죠.